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원시 취득 보겠습니다. 원시 취득은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최초로 취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토지를 매립 간척한다 이런 게 대표적인 매립하거나 간척한다. 뭐 다른 얘기죠. 바다 메꿔서 토지 만드는 거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아시는 거. 서산 간척지 그런 게 됐죠. 천수만 그죠? 그리고 매립 그럼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어디야 거기 새만금 그죠? 새만금 변산반도 있죠 거기. 새만금 매립지가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대 매립사업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하여튼 그죠? 뭐 끝이 안 보일 정도. 방파제가 몇십 킬로니까 막은 거면 몇십 킬로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죠? 그 뭐 십몇 년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한 거죠. 매립을 그죠? 지금 현재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두르고 이제 공사를 하겠죠. 엄청 넓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공유 수면 같은 거 메꿔가지고 토지를 만든 거니까 뭐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초 취득. 그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도 뭐겠어요? 당연히 원시 취득이겠다. 내가 새로 짓는다. 자, 이 원시 취득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제조, 조립, 건조한다. 이거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제가 어차피 과세 대상할 때 꼭 어차피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자, 얘는 나오면 얘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 취득. 그럼 뭘 기억하셔야 돼?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연관 검색어처럼 얘는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관 검색 그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김태희 그러면 비 이렇게 떠오르고 이정재 그러면 뭐 임세령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처럼 그죠?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나오면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자동차를 원시 취득하는 건 어디입니까? 누가 자동차를 원시 취득하나요? 제조회사죠. 현대나 기아, 쌍용. 그죠? 왜? 걔네들이 한 대 조립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기아 자동차에서 차를 한 대 조립을 하게 되면 걔네가 차 한 대 조립할 때마다 취득세를 부과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아 자동차는 세금을 안 내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기아 자동차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아에서 차를 3천에 팔기로 했어요. 3천만 원에 한 대당. 근데 정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도 한 대 만들 때마다 취득세 300만 원씩 내 라고 하면 기아는 300을 내야 되겠죠? 왜? 세금 팔아먹으려면. 그럼 기아 자동차가 차를 얼마에 팔겠습니까? 최소 3,300이죠. 3,300. 그러면 얘네한테 기아한테 부과한 이 300만 원은 결국 누가 낸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가 다 내는 거지. 떠안는 거지. 그리고 소비자는 이 3,000에 대해서 취득세 낼 거였다가 이것까지 냈으니까 원가가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3,300에 대해서 뭘 내야 돼? 또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전부 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얘네들은 뭐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자동으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얼싸좋다고 딱 맞출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OX.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O? O? 여러분 수강생 특징 뭔지요? 처음에 O 그래요 내가 O? 그러면 O? O? O.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뭐라고 했는데 내가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아닌가? O. 정답 O입니다. O. O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우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외웠으니까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니 안 하니 맞았니 틀렸니 내가 원하는 문제 이거야. 근데 갑자기 승계 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그러니까 얘는 또 뭐요? 얘는 또 뭐예요? 얘가 맞는 얘기지. 왜요? 원시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아가 차를 한 대 조립할 때 걔는 세금 부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아로부터 뭐 승계 취득할 때 우리한테 과세한다는 얘기. 우리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 얘기 아니야.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문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고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면 얘는 또 뭐니 얘는 안 배웠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사항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것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게 문제가 변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변형된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돼? 원형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변형이 돼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건 보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책만 읽고 해가지고 외워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7, 8, 9식 하면 문제 많이 풀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지. 문제화된 지문을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을 때 내가 그걸 넣을 수 있냐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충족하게, 만족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 그 전에 기본사항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기에 비춰서 어떻게 변형된다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자체가 흔들리면 변형된 문제 자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지금 계속 우리가 기본사항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잠깐 이해 안 가고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게 나오면 이건 뭐다? 네 가지는 무조건 뭐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광어권, 어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광어권, 어업권. 이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걸 등록하거든요. 이건 등록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최초로 등록하는 걸 우리가 특허 뭐 한다고 그래? 특허를 뭐 한다고 그래? 출원한다고 그래. 출원. 그죠? 그러니까 뭐야? 최초로 등록하는 걸 뭐래? 출원 그래요. 그럼 얘도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출원 그래요. 그러면 출원으로 취득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내가 처음으로 뭐야? 등록을 해서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뭐야?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과세를 안 합니다. 면제유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끔 시험에 이 부분이 언급이 될 때 있어요. 재량, 기계장비, 선박항공, 그리고 뭐 광어권, 어업권은 뭐 출원으로 취득하면 뭐 한다? 면제한다. 그러니까 광어권을 출원으로 취득한다는 얘기는 내가 최초로 광산채굴 권리를 등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몰래 광물을 발견했어, 산에서. 그럼 몰래 신고 안 하고 몰래 캘 수도 있잖아요. 몰래.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국가에서. 야, 그러지 말고 그 음지에서 캐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해라. 떳떳하게. 근데 양지로 떳떳이 나오려면 뭘 해야 돼? 광어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들어가잖아. 정부에서 뭐라?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양지로 떳떳이 나올 수 있도록 뭐 해줄게? 세금 부과 안 할게. 그거 나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서 딱 나오는 순간 그다음부터 갖은 명목의 세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꼬시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걔도 이런 이유로 뭐다?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여기서는 이 얘기예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항공기는 자주 나와.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다? 승계 취득할 때 과세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공부할 때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돼? 승계 취득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 했죠. 간주 취득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간주 취득은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한 걸 한다 했죠? 보겠습니다. 간주 취득은 이런 게 있어요. 토지를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 변경. 지목이 뭔지 아시죠? 들어봤죠? 자, 여기 농지가 있습니다. 갑거예요. 자, 이 농지는 지목인가요? 농지가 지목이요? 공시법 알고 했어요? 학계론서 배웠죠? 학계론서. 그죠? 농지는 지목이 아닙니다. 지목은 전, 답, 과수. 이게 지목이지. 등기법에 나오는 구무씨가 안 가르쳐주셨어요? 구무씨 몰라요? 구씨 있잖아요. 구씨. 제가 형이에요. 제가 이씨고 제가 2구. 난 넘버 2고 그냥 넘버 9잖아. 그래서 전답과서 이게 지목이지. 28개 지목. 그게 지목이고 농지는 지목은 아니죠. 그죠? 그럼 지목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바꾼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농지에다가 즉 전답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돼? 지목을 바꿔야죠. 형질 변경한다 그러죠? 자, 지목이 뭘로 바뀌어야 돼? 대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별로 따르게 다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적법이나 아니면 뭐 학개론 같은 거 배우면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대지 그래버리면 대지는 지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목은 뭐? 지목이 대인 토지를 뭐라 그래? 건축의 형을 그걸 대지라고 그러지. 그죠? 자, 바꿨어. 이거 뭐 한다고 그래요? 지목 변경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농지. 자, 여기서 대로 바뀌어서 전답에서. 그러면 이거 갑 거죠? 얘 누구 거예요? 이것도 갑 거죠. 그럼 갑이 이 농지 팔고 이걸 샀나요? 아니죠. 자,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가 없어? 사실상 취득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왜? 사실상 취득이라는 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옛 걸 내가 사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소유권도 원래도 갑 건데 지금도 누구 거요? 갑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취득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간주 취득을 본다? 자, 지목을 변경하면 일반적으로 농지와 이 농지일 때 대지일 때 어느 게 더 비싸요? 이 훨씬 비싸죠 당연히.
왜요? 얘는 건축행위가 안 되니까 얘는 바로 건축행위 가능하고 이건 살 수밖에 없죠. 왜? 여기다 건축행위 못 하잖아.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흙 갖다 깔아야 되고, 그죠? 성토 작업 해가지고, 그다가 지목 변경해서, 그 다음에 농지부정 부담금 내야죠.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얘가 싼 거야. 자, 그래서 바꿔서 뭐가 됐다는 거야? 가액이 뭐가 되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증가. 그러면 요 증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됐다. 3천만 원. 플러스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요 증가된 만큼 실제 취득한 건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이게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요만큼을 뭘로 본다는 거야? 요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해서 어떻게 하겠다? 3천에 대해서 뭘 부과하겠다?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그럼 우리가 과세표준 같은 거 배울 때 뭐라고 나오냐면 얘는 3천이 즉 증가된 금액이 과표잖아요. 그러면 간주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뭐니? 그럼 뭐라고 나와요? 이로 인해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그런 거죠. 왜? 과표가 뭐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금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기준금액이 얼마야? 3천. 이게 뭐요? 이거로 인해 뭐한 금액?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표에 가면 증가한 가액이 과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간주 취득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뭐 건축물을 개수한다든가 그러니까 대손이나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뭐를 해? 종류를 변경한다. 오케이? 종류 변경. 자, 이런 게 뭐다? 전부 다 과세, 간주 취득에 들어갑니다. 종류 변경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바꾸는 거라 했죠? 자동차 이렇게 바꾸면 이 차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차가 이거 뭐라고 했어? 차. 이 자동차요? 미리 얘기하는 건데 차도 종류가 많다 했죠? 이게 뭐예요? 뭔 차 같아? 버스? 버스는 잠깐 버스 아닌데 버스보다 약간 작은 거. 카니발 우리가 뭐라 그래? 승합차, 그치, 승합차. 그렇죠. 어쨌든 기차래. 아니, 기차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눈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디가 기차같이 보여? 참,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건 뭐같이 보여요? 이건 뭐처럼 보여? 좋아요. 목욕탕 좋아요. 목욕탕. 자, 얘는 뭐같이 보여? 공장. 봐봐. 이 사람이 마음을 문에 열면 이게 보이는 거야. 이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이 마음이 문이 닫혀가지고 이게 이상한 걸로 보이는 거지. 옛날에 이게 봤더니 뭐래요? 나이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에 나 살잖아요. 그 나이타니까 옆에서 뭐라 하냐? 툭 치더니 그 사람이 더 나빠. 툭 치. 야, 저기 나이타. 의자래, 의자. 어이가 없다. 진짜 이게 무슨 의자예요? 연기라는 의자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면 금방 이해가 된댔죠? 여기다가 뭐예요? 예? 와, 엠브란스! 딱, 이거 누가 봐도 삐뽀삐뽀에다가 적십자 딱. 사람들 수준이 진짜 안 맞는 거야. 아는 게 있어야지. 구급차도 몰라요? 이거 삐뽀삐뽀에다가 적십자 딱 보면 몰라? 적십자. 그럼 뭐예요? 엠브란스. 자, 그럼 얘가 승합차를 갖고 있다가 뭘로 바꾼 거예요? 엠브란스로 종류가 변경됐네요. 그럼 엠브란스가 더 비싸잖아요. 왜? 거기다 시설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간주 취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셋 다 이로 인해 뭐가 돼야 돼? 가액이 증가가 돼야 돼요. 왜? 이만큼을 뭘로 본다고? 취득으로 간주한다. 만약에 지목 변경했는데 금액이 증가가 안 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목 변경 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목 변경하는데 토지대장 떠가지고 거기 보니까 전으로 써 있어. 그럼 침발로 딱 지운 다음에 대자로 고치면 지목이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 들어가잖아. 흙 깔고 뭐 하려면. 근데 난 남는 게 없어. 근데 너는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뭐가? 가액 증가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여기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자, 여기서 과점 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몇 퍼센트요? 50% 초과. 자, 그럼 딱 50%면 과점 주주다? 아니다. 딱 50%. 아니죠. 초과됐을 때 과점 주주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초과가 붙으면 이 앞에 있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거보다 단 0.1%를 커야 되니까 딱 50%는 과점 주주가 아니고 50.1% 그러면 걔는 과점 주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뭘 샀대요? 주식을 샀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사면 주식을 취득세를 내느냐?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인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사실상 취득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왜? 대상이 아닌 걸 어떻게 사실상 취득을 해?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했어요? A 법인이 있고 이 법인이 법인을 설립을 해. 그러면 얘들이 이제 뭐가 필요해요? 법인 설립하면 사무실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엄동선에 사무실 없이 파라솔 치고 텐트 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무실을 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해서 샀어요. 그래서 얘가 10억 원어치를 취득을 했어. A 법인이. 그럼 얘는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죠. 자, 그런데 갑은 이 법인의 주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출자를 한 거예요. 출자. 그래서 지분을 얼마를 받았냐면 60%를 받았다. 만약에. 그러면 갑은 과점 주주 맞죠? 왜? 50% 초과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갑이 이 부동산을 샀나요? 아니죠. 갑은 그 법인이 이걸 산 거고, 갑은 단지 그 법인에 뭘 취득한 거예요? 주식을 취득했죠. 근데 세법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가 이걸 직접 취득한 건 아니지만 네가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뭐가 됐으니까 과점 주주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 해당 지분만큼 뭐 하겠다? 네가 이걸 직접 취득은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뭐 해서 간주해서 갑 너한테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이 말대로 가면 지분이 몇 퍼센트를 책임지라는 얘기냐면 60%를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0억의 60%는 얼마? 6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갑이 취득 안 했지만 이만큼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뭘 하겠다? 갑한테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게 뭐다? 간주 취득입니다. 어쨌든 이건 간주 취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왜? 갑이 직접 부동산을 산 건 아니고 주식을 샀을 뿐인데 얘가 과점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얘가 만약에 얘가 50% 했다. 이 취득할 당시에. 그럼 갑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과점 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럼 납세가 없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말대로 하면 갑은 6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게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때 그런 간대 갑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렇죠? 설립 당시 과점 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설립 당시 과점 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점 주주 얘기 나오면 기본이 뭐예요? 50% 초과하면 과점 주주인데 설립 당시 과점 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과세 이걸 꼭 기억을 해요. 설립 당시. 그러니까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죠. 실제로 기출도 많이 나왔었고 이거 나오면 이런 얘기죠. 뭐 A 법인 설립 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부동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OX. 뭐 지금 쓰기 바빠가지고 뭐 들었는지 모르죠. A 법인 설립 당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동산 A 법인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설립 시 들어가면 뭐예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과세를 안 한다. 그러니까 얘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설립이란 말 나오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점 주주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뒤에 뭐 나중에 보면 요거 지분 같은 거 계산하는 게 좀 있거든요. 이게 시험에 전성기 때 얘가 한때는 3년 연속 나온 적도 있어요. 과점 주주 얘기만. 계산 문제. 그러니까 지분 계산하기 위해서 몇 퍼센트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이거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과표 얼마가 과세 표준이 금액 계산하는 게 나왔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설립 당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3년 연속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분 계산하는 건 지금 안 해요. 왜? 지금 그까지 하면 괜히 숫자 막 하는 것 같아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일단은 과점주주 기본 개념과 뭐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자, 여기 전부 다 뭐야? 취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60페이지 그 박스에 설명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나중에 내용에 보면 막 설명 쫙 돼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읽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자 보면 다 문제 풀 수 있어요. 62페이지 가면 그 밑에 3번에 박스 위에 3번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고 돼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뭐 이렇게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고 3, 4월 때 할 때 이제 교재 필요한 것들은 다 읽을 거예요. 그럼 그때 좀 줄 치는 것도 드시면 되니까 미리 막 줄 치고 하려고 없어요. 그런데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어도 줄 많이 치잖아요. 다른 과목. 민법도 줄 치고 막 학기론도 치고 막 그러죠. 저도 줄을 치라고 해서 치긴 했는데 크게 세법은 다른 과목처럼 주어와 수어가 확실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세법은 그 정도 내용이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제가 그 부분은 얘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 그렇게 보시면 되죠. 도움은 되실 거예요. 민법이나 학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확실히 언어기 이게 뭐다 이렇게 답이 이렇게 연관성 있는 걸 보니까 좀 유리한 부분이 좋겠지만 뭐 우동감이 그런 게 잘 않습니다. 세법은 그냥 열심히만 들어도 다 풀 수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제 4번에 뭐가 나와요?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얘를 이제 뭐라 그러면 얘를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치? 자, 근데 얘는요, 그 63페이지 공보상 취득자와 사실상 취득자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거 읽을 거 없이 그냥 뭐 얘기하는 거 이거? 공보상과 실제 취득자 다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63페이지 맨 밑에 이번에 다만 있죠? 63페이지 제일 밑에 다만. 찾으셨나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해 건조나 선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하나다. 이번 얘기 다시죠? 얘는 뭔 얘기니까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언제 과세한다? 승계 취득. 뭐 그 정도. 자, 취득 넘어가면 64페이지 3번에 주체구조부 취득자입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 말은 되게 막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공법의 건축법을 배우면 주요 구조부라는 걸 배워요. 주요 구조부. 이게 뭐냐면 집을 짓 때 주요 골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바닥.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대들보 놓고. 지붕 틀 이렇게 놓고. 그죠? 그리고 얘가 힘을 받으려면 벽이 있어야 돼요. 그냥 벽이 아니라 힘 받는 벽을 뭐라고 하냐면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내력벽. 그죠? 내력벽.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있어야 돼? 계단이 있어요. 주계단. 그래요. 그래서 바닥, 기둥포,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이걸 주구조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의 취득자라는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건물주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건물주. 근데 그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뭐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우린 이해를 뭐라고 하면 돼? 건물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건물주. 내력벽이 뭔지 아시죠? 내력벽. 내력벽, 칸막이 벽은 다르죠? 내력벽은 힘을 받는 벽. 그럼 어떤 게 내력벽이고 어떤 게 칸막이 벽이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받아보는 거죠, 머리로. 전력으로 할머리를 땅 받아 뚫고 나가면 칸막이 벽. 본인이 튕겨나가서 기절하면 내력벽이에요. 일단 한번 받아. 여기 있는 거 좀 보고 하나 선택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뭐 굳이 실험을 해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이쪽 벽 받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쪽 벽. 확인하고 싶으면 저거나 요거를 받아보면 좀 그러면 그나마 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 받으면 잘못하면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골 때리는 건 저걸 받았는데 저걸 뚫고 나가버리면 골 때리는 거. 그때 골 때리는 거. 저 내력벽을 뚫어. 대단한 거죠. 머리를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뭐라 중학교 다닐 때 막 문제다 물어보면 모르잖아. 그럼 뭐라 그래? 야, 미래라면 꾀라도 있어야지. 직접 하는 게 뭐가 있냐? 머리를 언제 쓰느냐? 머리를 언제 써? 집에서 못 박을 때 써? 머리를 쓰라 했더니 머리를 못 박을 때 쓰냐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미래라면 꾀라도 있어야지. 도대체 하는 게 없다고 맨날 그랬었는데. 자, 그러면 주요 골격의 주인이죠. 그럼 주체고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건물인데 이 갑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은행이 들어와. 은행. 그죠? 세입자죠. 세입자. 자, 은행이 들어오면 은행을 설비를 할 거 아니에요. 시설. 그죠? 그럼 은행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뭘까요? 설비 시설이. 그렇죠. 근거죠. 근거. 은행은 근거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누구는 뭐 방범 세콤 막 이렇게 세콤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방탄 유리 막 이래요. 어떤 분은 그러대 번호표가 제일 중요해요. 번호표가 중요하죠. 번호표. 여러분 은행 가는데 번호표 없으면 머리 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행 갔어. 근데 번호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나보다 먼저 몇 명 왔나 일단 봐야 돼. 10명이야. 그럼 10명 얼굴을 외워야 돼. 왜? 나보다 먼저 왔으니까. 그리고 넋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왜? 내 뒤로 온 사람도 확인해 봐야 돼. 왜? 나보다 먼저 슬쩍 끼어들게 할 수 있으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은행 못 가. 누구 하나가 너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갔는데 이게 애매한 거야. 나보다 늦게 온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가. 그럼 가서 물어봐? 당신 나보다 늦게 왔지? 그럼 그 사람 뭐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언제 왔는데 이러면 그거 싸울 거야? 번호표가 엄청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는 이가 중요해요. 근거. 근거는요. 그냥 근거는 취득세를 안 내는데 부착된 근거는 취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근거는 벽에다 붙이는 거죠. 얘는 세금을 내야 돼. 자, 그러면 이때 이 근거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건 누굽니까? 세입자인 은행이죠. 자, 근데 이때 요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그인 거죠.
과세권자는요, 세금을 은행이 내든 건물주가 내든 신경 안 씁니다. 왜? 아무나 돈만 내면 되는 거야.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법을 만들 때는 나중에 뭐 하자가 생겼을 때, 즉 세금을 안 냈을 때, 그럼 둘 중에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냈을 때. 자, 그럼 뭘 생각해? 둘 중에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더 내가 세금 걷을 유리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세입자한테 걷는 게 유리하겠어요? 건물주한테 걷는 게 유리하겠어? 만약에 세입자를 해버리면 세입자가 그 말에 충고받거나 얘가 은행 문 다 뜯어가지고 집에서 내려가서 반 달고 뭐고 쎄쎄하고 놀고 있어. 어떻게 샀을 거야? 그죠? 근데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얘를 납세의무자라는 거야. 왜? 그럼 얘로 하면 얘가 뭐라 그래? 야, 나는 내가 실제 취득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세금을 내라 그래? 열받아가지고 얘도 잠수 타버려. 그럼 얘는 잠수 탈 때 세입자는 집 몸만 가면 되는데 얘는 뭐도 가져가야 돼? 이 건물도 갖고 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리산 갔더니 뭐라 그래? 반달고 얘가 잘 놀고 있는 거야. 얘는 안 깨주는 거예요. 너는 뭐 프로주화 기업이 안 된대. 너는 왜? 너는 건물주잖아. 지주. 이게 땅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없어도 뭐 여기다 뭐 하면 돼? 압류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은 뭐를 생각해?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도세채권을 누구한테 뭐 세금 걷는 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면 항상 누구요? 소유자가 되겠죠. 그 소유자를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 주체구주부 취득자 그래요. 자, 우리 세법 배울 때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 물어볼 때 이런 형태로 건물의 주인과 그 다음에 뭐? 그 취득세 과세 대상 행위를 한 자가 서로 다르면 항상 누구를 찍어라? 건물주를 찍으면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끔 뒤에 가면 여러분 집주인이야. 아파트 세를 줬어. 그랬더니 세입자가 그 집을 아파트를 별장으로 썼어요. 자, 별장으로 쓰면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가 됩니다. 이때 중과세 임대인이냐 세입자냐? 납세의무자 누구다? 집주인, 세입자. 집주인이라니까 집주인.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말도 있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과밀업체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때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 공장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소유자.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설명은 길게 했는데 정답은 3번에 64페이지 3번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돼 있죠. 그죠? 64페이지 맨 위에 읽어볼게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문을 읽으면 뭐 효용 가치를 이루고 어쩌고 나오죠. 효용 가치를 이루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만약에 이거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 말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얘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는 거고 얘가 아니라고 나면 무조건 틀린 거야. 다른 건 읽을 것도 없어요. 자, 이 지문 딱 읽었더니 주체구조부 나왔죠? 그럼 뭐만 보면 돼? 누가 납세 의무자 이거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 본대잖아.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와? 주체구조부 취득자 어쩌고 나왔는데 밑에 지문에 뭐 가설한 자, 그 건물을 시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볼 것도 없네. 문제 읽을 것도 없어요. 그럼 얘 나오면 쉬워. 그냥 얘 나오면 얘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는 거고 얘가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틀렸다. 이 단어 하나만 보면 되는 거야. 다른 지문을 굳이 효용가치 이루는지 뭐 일체가 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죠. 제일 키포인트는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말 나오면 네가 기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4번에 조합원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도 문제 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1번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이 뭘 취득을 하는데 그게 누구 거래요? 해당 조합원 용일에 대해.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조합원 거라는 거예요. 세금 누가 내야 돼? 조합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조합원 거래잖아. 그럼 조합원이 내야지.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와?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거를 본다. 그럼 땡? 틀린 거죠. 이걸 생각을 깊이 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냥 답이 나온 대로 읽으면 돼요. 조합원 거니까 세금을 누가 내라? 조합원이 내라. 그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조합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 할 때. 그죠?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재건축을 하면 이렇게 했어요. 갑이 건물의 주인이에요. 소유자인데 얘가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재건축하면 공법 배웠죠? 반드시 뭘 설립해야 된다? 조합. 그죠? 조합, 재건축 조합 설립했어요. 얘가 재건축에 동의했어. 그럼 얘가 만 1000세대다. 1000세대. 그러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이 재건축은 메리트가 엄청 좋았죠. 한 번 잘하면 이걸로 재산이 확 늘어나는 거야. 왜요? 용적률을 보통 높여줘요.
용적률이 뭔지 알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럼 얘가 40평짜리 10층짜리 건물인데 40평짜리 10층짜리 건물이 있어. 용적률을 200% 올려주면 얘가 몇 층이 돼? 20층이 되는 거예요. 같은 평수 20층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같은 저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줬거든요. 그럼 얘가 건설회사, 시공사 선정하죠? A라는 건설회사를 해서 얘가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1500세를 친 거야. 용적이 늘어났으니까, 예를 들면. 그럼 1500세를 다 짓고 나면 이 건설회사는 누구한테? 이 조합한테 이걸 줘야 되죠. 그죠? 그럼 조합은 무슨 취득하는 거야? 원시 취득하는 거죠. 왜? 부시고 새로 지은 거잖아. 그럼 조합한테 주죠. 그럼 조합이 1500세를 원시 취득한 거죠. 그럼 얘는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 1500세대 중에 1000세대는 누구 거야? 얘는 조합원 거죠. 조합원이 1000명이니까 얘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500세대 남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1500세대를 전부 다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면 조합이 취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 이 조합이 취득세를 1500세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1000세대는 누구 거라고? 조합원 거. 그럼 조합이 다시 누구한테 줘야 돼? 조합원한테 1000세대는 줘야 되죠? 그럼 조합원은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1500세대 취득할 때 낸 조합이 낸 취득세 있죠? 그 돈 조합 어디서 났어? 다른 조합하고 고스톱에서 딴 거야? 아니잖아요. 누가 낸 거야? 조합원인 내가 조합비 낸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내 돈 줘가지고 내 돈 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세금을 2번 내는 거잖아요. 왜? 조합이 세금 1번 내고 그것도 내 돈이고 그리고 얘가 다시 나한테 줄 때 등기할 때 내가 또 세금을 내고 그럼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조합이 취득하는 그 중에서 몇 세대? 조합 원거인 1000세대는 누가? 조합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구?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이렉트로 가니까 얘가 세금을 한 번만 내고 그러면 이 500세대 있죠? 요건 누가 내야 돼? 조합이 내는 거야. 자, 그러면 그 500세대는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500세대를.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서 재건축을 만 이런 식으로 했다, 옛날 같으면. 그럼 이 500세대만 분양해도 이 전체 건축비를 빼고도 남는 거예요. 그럼 돈이 남으면 그걸 조합원한테 줘. 그럼 조합원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아파트, 새 아파트 하나 받고 남은 돈 받고 얘가 분양가가 4억이면 그 순간 또 나는 4억 번 거고, 그죠? 그럼 얘가 또 올라가잖아, 분양가에서 올라가지. 그럼 한 방 잘하면 아파트 한 채 재건축하면 10m씩 버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죠, 이 투기가. 옛날에 뉴스 볼 때마다 재건축 아파트 대표 주자 그러면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해가지고 막 뉴스에 엄청 나왔어요. 왜? 그게 지금도 재건축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노린자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대로 재건축 됐으면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겠죠. 상상을 초월하게. 근데 그게 나중에 강남 주공이나 하다가 그때 이제 규제가 심해 정부에서 규제해가지고 지금은 별로 없죠. 지금 막 규제하잖아요. 뭐 재건축보다 개발이익 환수하고 여기다 뭐 임대 아파트 전화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정식으로 아파트를 짓고 요거 이익 늘은 만큼 네가 뭐야? 여기다 임대 아파트 지래. 이 정부 웃기는 놈들이네. 이런 거를 갖다가 정책이라 만든 놈들이 또라이들이죠. 왜? 이거 한번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여기 일반 아파트가 있고요. 얘들이 여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같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데 여기 주민들이 여기다 펜스 쳐놨어요. 왜? 여기 임대 아파트에서 놀지 말라고 애들. 이거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 왜 노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같이 가는데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요. 뉴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웃기는 제도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사람이 아닌 거지. 지들이 언제부터 거기 살았다고. 그죠? 지들도 훅 가면 여기를 가는 거야.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너는 임대 아파트 사는 얘하고 놀지 마라. 야, 이 대한민국 진짜 웃긴 세상입니다. 그 펜스 쳐놓은 게 한번 뉴스에 나왔었어요. 얘들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상처받겠어요. 학교 가면 친구인데 놀지 말라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니까. 이 웃긴 세상 아닙니까? 같은 아파트도 단지 내도 너 몇 동 사니? 그래요. 그럼 난 101동, 넌 102동. 너 101동 살아? 네. 101동 24평. 102동은 40평. 야, 씨, 너 놀지 마. 101동은 놀지 마. 이런다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 그 무식한 애미가 가르치는 거죠. 무식한 거죠. 진짜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사람을 아파트 평수 가지고 애를 가지고 임대 아파트 산다 가지고 참 웃긴 세상이죠. 언제부터 자기들이 그 아파트 살았다고 그걸 때리는 세상이라니까. 그런 애들은 또 자기보다 더 저기 안에 가면 또 걔들은 무시당하는 거지. 60평짜리 해버려. 야, 겨우 40평 사냐? 에이, 저리 가. 똑같이 당한다니까. 이상한 세상이 우리나라, 그죠? 근데 그걸 애초부터 임대 아파트를 같이 절하한 게 웃긴 거죠. 그게 같이 융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긴데 결국 무슨 얘기야? 그냥 뭐라고 문제 풀 때는 뭐만 기억하면 돼?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그러면 조합원 게 아니죠. 걔는 누가 내야 돼? 조합. 뭐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자,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이 있고 비상속인이 있다. 자, 이 중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 비상속인? 계속 말씀해. 무피권 행사하시는 분은 계속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선 비용도 없는데 국선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국선 변호사 올 때까지? 유승우 불러야 돼, 유승우? 누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민법은 피담보채권, 담보채권 그럼 머리 아픈데 우린 간단해요. 여기 있잖아. 피 흘리고 돌아, 피 흘리고 돌아. 이런 여기 써있잖아. 내가 돌아갔다고 써있는데 뭘 이거 헷갈려. 그럼 이분이 세금을 내나요? 아니죠. 돌아가면 누가 내? 상속인. 당연히 상속은 누가 내? 상속인이 세금을 내.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피상속인, 상속인도 헷갈려요. 나중에 누가 돌아가시나 몰라. 둘 중에 한 명이 분명히 돌아가신 게 맞는데 누군지 모르대요. 써있는데 막 이걸 헷갈리는 게 웃긴 거지. 이렇게 하면 돼요.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그죠? 근데 이건 우리 얘기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민법이 담보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옛날에 한번 저한테 오신 분 있어요. 내가 이거 설명했더니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민법에 담보채권이 있고 피담보채권이 있는데 그 피자가 붙은 거 안 붙은 거 뭔 차이가 있냐. 돌아버려. 그 제가 어떻게 하나 그거를. 내가 눈을 껌뻑껌뻑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해. 눈 껌뻑껌뻑 하면 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알아서 가야 되는데 막 계속 뭘 갈구하는 눈빛으로 뭔가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뭐 자백하라 이거 난 이거 잘 모릅니다. 자백하라는 얘기지. 그때까지 안 가. 그게 눈치가 없어. 혹시 물어보러 올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 하는 피가 있습니다. 쌍피는 되게 잘하는 쌍피. 쌍피 쪽은 제가 좀 강합니다. 쌍피. 그죠? 아시죠? 굿쌍피, 비쌍피 이건 좀 강해. 그죠? 그런 걸 물어보러 오시면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고스톱을 안 좋아합니다. 짜증나가지고. 고스톱 밀려치잖아. 내가 패가 안 좋은데도 밀려쳐야 돼. 그런 건 되게 싫어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고스톱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좋아해요. 왜? 카드는 치다가 패 나쁘면 죽으면 되거든. 내가 선택할 수 있어. 한 장만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막 밀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막. 고스톱은 짜증나. 막 좀 치다 보면. 처갓집 가면 꼭 치야 되거든요. 장인어른 나하고 천하고 이렇게 치거든. 근데 고스톱은 제가 돈은 항상 잃어요. 고스톱은. 왜? 애초 칠 때보다는 재미가 없었거든. 치긴 치는데. 잘 쳐요. 고스톱을 치는데 흥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잃어. 근데 카드는 너무 재밌잖아요. 왜? 죽으면 되잖아. 패 나쁘면. 한 장 먹고 죽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고스톱은 계속 밀려. 지금 광박 피박인데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쓰리고 맞는 거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야. 막 쓰리 퍼오고 그럼 막 카운터 펀치 맞고 나중에 돈 올 때 한동 맞아가 돈 주고 막 하면 막 복구도 안 돼. 복구가 안 된다니까요. 복구가.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고스톱은 그래서 잘 안 쳐요. 그치? 짜증나잖아요. 오링나고 그러고. 그치? 자, 그래서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인. 그럼 끝나는 거죠. 6번 수입하는 자라고 돼 있죠? 자, 6번. 1번 보세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여 수입하는 경우는 누가?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수입하는데 본인이 사용하거나 대여 목적으로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수입하는 거니까 세금을 누가 내겠어? 수입하는 자가 내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기억하려면 동그라미 2번도 같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누구? 실수요자가 납세의무자면 밑에 줄에. 이런 얘기죠. 벤츠를 10대를 수입해와. 우리나라에서 벤츠 수입 회사가 한성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BMW 코리아 이런 식으로 있죠. 자, 그러면 걔네가 한성 10대를 수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벤츠를 뭐 하려고? 팔라고.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벤츠에다가 취득세를 1,000만 원씩 부과하게 되면 한성자동차는 차를 어떻게 팔아요? 차 팔 때 그 세금 1,000만 원 낸 거 포함시켜 팔겠죠. 그죠? 그럼 결국 그 세금 낸 게 또 누구한테 전가가 되는 거야? 소비자한테. 그럼 아까 그거가 똑같은 거지.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 이유하고 같은 거예요. 왜? 그 세금 낸 게 전부 다 누구한테 전가된다? 소비자한테.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누구? 실수요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납세 의무자는 거기 6번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지금 다 볼 거고요. 8번의 과점주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거기 8번에 65페이지 8번의 과점주주에 보면 여기 있죠? 의 이렇게 돼 있죠? 거기만 읽을게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다음 줄 보세요. 그 끝에 줄에 과점주주가 된 때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거로 본다. 간주 취득이죠. 자, 중요한 건 급이 될 거죠? 다만 법인 설립 시, 그죠?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앞에 나왔었죠? 그거만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뒤에 뭐 과점주주 지분 계산하는 거 나오는데 혹시 미리 말씀드린 이거 읽으면서 그 표 보면서 그 문제 푸시면 안 돼요. 머리 겁나 아파요. 잘못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3, 4 강의 때 그 예를 들어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금방 끝나는 얘기인데 본인이 막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여기다 임하게 되면 머리 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법이 어렵네 쉽네 그러는 거야. 그 쓸데없는 거 자꾸 하니까 어려운 거지. 거기다가 잘 이해 안 가는 거 혼자 하려니 더 어려운 거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몇 개만 딱 하면 되니까 그 괜히 막 무리해서 읽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68페이지 넘어가면 9, 10, 11, 12 쭉 있죠? 그죠? 그 중에 11번 하나만 여기 11번 하나만 설명할게요. 지금 부담부정 이런 것들은 양도세 배워야 이해가 가는 거라 지금 설명해봤자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1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이 돼 있죠. 이거는 지금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개념이 둘이 매매를 했어, 만약에. 근데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런 거죠. 무슨 뜻이에요? 둘이 무슨 관계라는 거야? 부부지간이거나 부모 자식 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의 아파트를 부인한테 돈 받고 팔았다. 그죠? 아버지가 자기 아파트를 아들한테 돈을 받고 팔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아버지가 부인한테 팔았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집을 5억 받고 팔았대. 그럼 부인이 5억을 남편한테 줬다는 얘기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야.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디서 남편이 5억을 받고 부인한테 팔으면 5억을 부인이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설령 샀다 한들 이 5억 어디서 났겠어요? 남편 돈이겠지, 남편 돈. 그죠? 그 돈이 그 돈이지.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봤을 때 부부지간이거나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거래를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뭐다? 공짜로 준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럼 무조건 뭐? 증여로 본다. 자, 만약에요 10번에 부담부 증여라고 돼 있죠. 자, 읽을 거 아닌데 만약 이렇게 나와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를 했대 라고 나오면 얘도 뭘로 봐? 증여. 그럼 돼요. 증여. 볼 것도 없어요. 왜요? 무조건 일단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식구끼리니까 뭘로 본다? 어떤 거래했든 다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봐서 무조건 뭘로 보겠다? 증여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별거 아니죠? 증여로 본다. 자, 근데 이 증여의 뜻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있어요. 이 증여로 본다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면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추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추정. 자, 추정의 뜻은 뭐냐면 증여로 보긴 하는데 얘가 뭐가 되면 이 대가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증여로 보고 끝 이게 아니라 뭘 하면 입증하면 추정의 뜻이 그거예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만약 남편이 부인하고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11번 보세요. 배우자로부터 취득이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식구끼리니까 뭐 한 걸로 본다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이때 증여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추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입증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줄 보세요. 다만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슨 얘기야? 추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밑에 막박스에 있는 걸로 입증이 되면 뭘로 본다는 거야? 정상적으로 취득한 걸로 봐줄 수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입증한 걸 보느냐? 하나만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무슨 얘기예요? 남편의 건물이 세금 체납 등으로 공매 처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체켄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하는데 그걸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낙찰을 받았다 그런 얘기지. 그럼 얘는 뭐예요? 유상취득이라는 거죠. 왜? 남편께 부인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건 증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건 누가 봐도 공매가 된 걸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둘이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보겠다? 정상적인 거래로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왜 가능하다? 이 증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양도세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세법에 나오는 모든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일단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 무슨 뜻이다?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뭐다? 입증하면 취득이 될 수도 있고 양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관련된 걸 나중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 뜻을 이해했나 보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중에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랬죠? 저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중에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그죠? 항상.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이해하면 그게 맞는 거지. 실제 기출문제 지문이었어요. 그럼 뭐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럼 뭐요? 맨날 증여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증여는 뭐라 추정의 의미니까 뭐 입증하면 뭐가 될 수 있어? 양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럼 땡? 틀린 거지. 왜? 추정은 입증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 식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추정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문제는 너무 쉬운 얘기죠. 잘못하면 어떤 분은 그 내용은 외우고 있는데 그 문제가 나오니까 다 맞추느냐? 아닙니다. 그 문제를 알고 있는 반 이상은 또 틀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틀리는 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이해를 조금 하면 그걸 틀려버리는 거야. 그럼 그게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맞춘 사람 합격하는 거고 그걸 못 맞춘, 실수로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해줘. 막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못 맞춰서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둘이 알아. 근데 어떤 사람 한 명은 실수를 덜 하고 이 사람은 실수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떨어지고 붙는 거야. 이게 뭐 공부를 막 겁나게 어려운 거에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요. 이게 상중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그죠? 근데요. 같은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 되게 어려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할만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냥 할만한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렵다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죠. 뭐래? 이거라고 얹혔잖아. 그리고 어렵지. 그럼 떨어지지. 왜요? 이게 어려운데 이게 문제가 풀리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했어. 이 사람은 쉽죠. 합격하지. 왜? 이건 쉬운 기본 문제고 여기 중간치기 요거 반만 하면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잘 맞춰야 된다니까. 이렇게 맞추고 공부하는 거지. 막 어려운 거 맞추려고 두구라 공부하니까 공부는 제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맨날 점수 안 나오지.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는 당연한 건데 무엇을 열심히 하냐. 여기를 열심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모르니까 아직은 초장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맞춰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못 따라오니까 합격을 못 하는 거야. 그죠? 다 붙는 거죠. 보시면. 자, 거기까지 가보다 납세 의무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쉬었다가 70페이지 5번에 취득식 있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